네, 안녕하세요. 이제 글로벌 마켓 ETFN 오늘은 제가 혼자서 담당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오늘 이제 지난주 좀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해당 내용들 그리고 좀 어떤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대응을 했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난주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었죠.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불확실성, 특히나 뭐 금리 같은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됐었고요. 엔비디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크 위주로 해서 어떤 뭐 밸류에이션 우려, 뭐 버블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커진 상태가 유지된 한 주였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에서 개별 국가들,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국가 ETF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땠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전 세계 지수, ACWI라는 티커를 가진 이 전 세계 지수 ETF가 한 2.3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국가 ETF 중에서는 뭐 튀르키예 그리고 베트남 정도만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 뭐 일본이든 스웨덴이든 뭐 이머징 전반이든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, 사실 대만이랑 한국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어요. 대만 ETF가 5.2% 그리고 한국 ETF 역시도 한 5.2% 정도 하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비중이 좀 높은 국가 지수가 좀 더 높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. 라는 거. 그래서 어떤 이제 개별 섹터나 산업 단에서도 좀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높았지만 개별 국가 단위에서도 역시나 하락률이 높았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불안도가 높아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됐겠죠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.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은 S&P 500 지수입니다. 그리고 여기 검정색 선이 어떤 뭐 주가 등락이랑 좀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S&P 500의 어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푸콜 지수와 같은 어떤 심리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CNN의 어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처럼 어떤 이제 시장 위치 지표를 좀 그려본 겁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나 최근에 지난주 기준을 봤을 때는 평균선을 훅 뚫고 내려간 모습 좀 관찰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지난주 이제 요소별로 좀 뜯어보게 되면은 실적 추정치는 좀 올라왔어요. 실적 추정치는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지표도 떨어지고 그리고 풋 결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래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심리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거 공포인수 관련된 인덱스들까지도 좀 다 끌어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위치 지표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다. 라는 관점에서 좀 역시나 이제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공포가 좀 팽배한 한 주였다라는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들 좀 살펴볼 건데요. 일단 뭐 미국 ETF 시장으로의 자금 지난주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역시나 좀 증가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, 그 내부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뭐 미국 ETF 시장으로 3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미국 대형주, 가장 왼쪽에 있는 미국 대형주로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형에 좀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 주식 내에서도 이 대형주 선호 현상은 여전히 유지가 됐다. 그리고 2등, 3등이 뭐냐? 첫 2등이 미국 대형 가치주였어요. 대형 가치주. 대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떤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올라온 장에서 이 유입상이 올라왔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에 2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. 3위가 미국 국채 단기물이었습니다. 미국 국채도 이 만기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장기, 중기, 단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단기물로 좀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약간 단기 자금 수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외에도 뭐 해외 이머징이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 역시도 좀 자금 유입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 역시도 좀 자금 유입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나 살펴보면 가장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게 여기 있는 글로벌 하이리트입니다. 아무래도 이런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어떤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도 또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전체 뭐 하이리트 위주로 좀 자금이 좀 유출됐다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. 세 번째가 미국 대형 성장주였어요.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형 성장주 카테고리에서도 역시나 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규모 측면에서는 3위입니다만 전체 이 운용자산 대비해서는 대형 성장,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성장
자산, 이런 성장 ETF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 AUM, 전체 운용자산 대비해서는 한 0.1% 정도만 빠져나갔다. 그래서 규모 자체로는 좀 크게 잡혔지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서요. 자금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경향들,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성장과 관련된 ETF들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, 유입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, 여기 나와 있는 이 주황색 선은 이 미국 반도체 ETF인 SOXX의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회색 음영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반도체 ETF들의 유입 금액을 누적으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. 연간 단위로 좀 누적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최근 들어 좀 뚜렷하게 이 자금단에서 보이는 부분이 지금 한 최근 4주 정도 마이너스 부분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죠. 다시 말씀드리면 한 4주 정도 자금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. 근데 해당 기간 동안 주가는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, 이 부분은 사실 한국 ETF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 한 4, 5주 정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한국 반도체 ETF로는 자금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. 이런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, 어떤 AI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중의 하나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굉장히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시장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릴 텐데, 지난주 한국 시장 역시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MSCI 한국,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주식을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3%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가 2차전지,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해오던 뭐 반도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는데, 어떤 것들이 좀 상승을 했냐? 주요 섹터 산업 내에서는 세 가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. 맨 왼쪽에 있는 필수 소비, 다음에 화장품, 리츠,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필수 소비 쪽이 좀 상승을 보였던 것은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찬 수혜가 있지 않을까? 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리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컴 자산 중에 하나죠. 물론 이제 국내 ETF, 리츠 ETF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종목 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,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. 물론 이제 지난 한 주 정도는 좀 자금 유출이 됐지만 9월 이후로는 좀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리츠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서 좀 키워드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. 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던 ETF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,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참고로 여기 보시는 이 세로축은 이익 추정치예요.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 추정치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가로축은 여기 오른쪽 밑에가 0으로 해서 마이너스입니다.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ETF들은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는 올라간 ETF들을 골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ETF들이 있냐? 여기 있는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혹은 희귀 강물, 그리고 뭐 채굴 산업 이런 것들이 있고, 국내 ETF들도 좀 다소 올라왔습니다. 국내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는 올라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, 자, 어떤 것들이 있냐? 여기 보시면 한국 반도체라든가 원자력, 그다음에 초대형주. 그래서 국내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라든가 혹은 초대형주들,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정 ETF를 찍어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이 시장 전체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반등이라든가 이런 기대 가능성도 좀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서요. 자, 주요 어떤 뭐 팩터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혹은 뭐 퀄리티,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치면 어떤 성격에 관련된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내에서 좀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왔나 혹은 많이 빠졌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지금 지난주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을 보였던 것들은
배당이에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지난주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올라왔던 것들 ETF들 좀 꼽아보게 되면 일본의 어떤 배당 성장, 그다음에 일본 고배당, 그다음에 미국 저변동 이런 것들, 그리고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ETF를 꼽아봐도 대부분이 이 배당 성장과 관련된 ETF들이 다수 있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 배당 성장과 관련된 ETF들은 배당금을 좀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기업들이에요. 근데 이 배당금은 현금으로 나가게 되고, 현금은 굉장히 속이기가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기 힘든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금이 장기간 늘어나는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,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장기간 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온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조금 이런 좀 약간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좀 높아질 것 같고, 그런 국면에서 조금은 이제 과거 어떤 레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가고 싶다.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묶여 있는 ETF들을 좀 가져가고 싶다. 라고 할 때는 이런 이제 배당 성장 관련 ETF들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자, 참고로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냐? 제가 어떤 시장 이 분위기라고 하죠. 센티멘트라고 하죠. 이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이 신규 상장 관련된 ETF들이에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새내기 종목들을 묶은 ETF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, 어떤 실적이 다소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게 부각이 될 때, 이런 신규 상장 ETF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확 죽게 되면 역시나 또 반대로 가겠죠.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중국이든 이제 글로벌 신규 상장 ETF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었고요. 이 외에도 좀 하락률이 높았던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의 모멘텀, 주가가 이제 기존에 잘 치고 나가던 것들이 좀 많이 꺾였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주주환원과 관련된 ETF들 역시도 조금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어떤 배당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더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배당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올해 초부터 이 누적 자금을 꾸준하게 좀 그려온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주황색 선이 커버드 콜입니다. 의외로 지금 커버드 콜 수요가 올해 내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지금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구조 자체는 좀 복잡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조금 이제 제약되는 구조, 그리고 이 제약을 대가로 해서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배당 수익이 좀 높다 보니까,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단위로 해서 지금 커버드 콜 ETF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, 그리고 어떤 고배당이라든가 혹은 배당 성장에 대한 수요도 좀 유입이 됐다라는 거.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공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배당 관련 수요가 조금씩 좀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섹터나 뭐 이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좀 자금 상위가 계속 찍히다가 최근에 한 1, 2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커버드 콜이라든가 혹은 뭐 배당 성장 혹은 고배당 이런 식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동향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주 전체적인 이제 시장 한번 더 요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금리라든가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 우려 이런 것들 동시에 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시장 내에서 대응은 자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면서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좀 유지가 될 것 같다, 여전히 밸류에이션 높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주 시장 동향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저는 또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윤재홍이었습니다.